안녕하세요. 전세자금 때문에 고민이신 청년분들 많으시죠?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이 보내주신 자료들을 바탕으로 청년 전용 버팀목 전세자금에 대해 한번 깊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이게 주택도시기금에서 나온 전세금이 좀 부족한 청년들을 위한 대출 상품인데요. 누가 어떤 조건으로 또 얼마까지 빌릴 수 있는지 그 핵심만 쏙쏙 짚어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이게 청년들의 주거 사다리 역할을 해줄 수 있는 상당히 중요한 제도 중 하나죠. 맞아요. 근데 조건이 뭐랄까 조금 까다로울 수 있으니까요. 본인이 해당되는지 꼼꼼히 따져보는 게 중요하겠죠. 자격 요건부터 하나씩 살펴볼까요? 네, 가장 먼저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그게 제일 궁금하실 텐데요. 일단 신청하는 날 기준으로요. 만 19세 이상 그리고 만 34세 이하 청년이어야 하고요. 그리고 중요한 게 무주택 세대주여야 한다는 점이에요. 아, 세대주 본인만 집이 없으면 되나요? 아니면 같이 사는 가족들도? 네, 그게 중요해요. 세대주 본인뿐만 아니라 같이 사는 세대원 모두 집이 없어야 합니다. 아하, 그렇군요. 그럼 소득 조건 같은 것도 있겠죠? 맞습니다. 소득 기준도 있는데요. 혼자 벌든 결혼해서 부부가 같이 벌든 합산 연소득이 5천만 원 이하여야 해요. 5천만 원이요? 네. 다만 신혼부부라든지 아니면 자녀가 여러 명 있는 다자녀 가구 같은 경우는 기준이 조금 더 올라가요. 최대 7,500만 원까지 완화되기도 하고요. 예외 조항이 있군요. 네. 그리고 여기서 또 하나 순자산 기준도 충족해야 합니다. 순자산이요? 그건 뭐죠? 네, 그게 2025년 기준으로는 3억 3,700만 원 이하인데요. 이게 뭐냐면 가진 재산에서 부채, 그러니까 빚을 뺀 금액을 말해요. 아하, 자산에서 부채를 뺀 금액. 네. 정말 도움이 필요한 청년들에게 혜택이 돌아가도록 하는 뭐랄까 그런 장치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럼 만약에 부모님이랑 같이 사는데 부모님은 집이 있으시면 이건 세대 분리를 해야만 신청 가능하겠네요. 네, 그렇죠. 원칙적으로는 세대주 요건을 맞춰야 하니까요. 그리고 군복무 하신 분들은 그 기간만큼 나이 계산해서 빼주거든요. 그래서 최대 만 39세까지도 가능할 수 있다는 점, 이것도 좀 알아두시면 좋고요. 오, 그것도 좋은 정보네요. 마지막으로 당연한 얘기지만 이미 전세 계약을 체결하고 보증금의 5% 이상은 낸 상태여야 신청이 가능합니다. 계약은 이미 되어 있어야 한다. 네, 기본적인 자격 요건이었고요. 여기에 추가로 기존의 주택도시기금 대출이나 다른 은행 전세자금 대출, 주택담보대출 같은 걸 이용 중이면 안 되고요. 아, 중복은 안 되는군요. 네, 그리고 당연히 신용도에도 문제가 없어야겠죠. 연체 기록 같은 게 있으면 좀 어려울 수 있어요. 알겠습니다. 자격 요건을 다 통과했다면 다음은 이제 내가 들어가려는 집이 이 대출 조건에 맞는지 이걸 확인해야겠죠. 어떤 집이어야 하나요? 네, 임차하려는 집의 전용 면적이 85제곱미터 이하여야 합니다. 이게 흔히 말하는 국민주택 규모, 그러니까 방 3개 정도 아파트 크기까지는 괜찮다는 거죠. 아파트 아니어도 되고요. 네, 주거용 오피스텔도 포함되고요. 다만 아까 잠깐 말씀드렸지만 만 25세 미만 단독세대주는 조건이 조금 더 타이트해요. 60제곱미터 이하 주택만 가능합니다. 그렇군요. 전세 보증금 자체에도 제한이 있나요? 네, 있습니다. 임차보증금이 3억 원을 넘으면 이 대출은 받을 수 없어요. 3억 원 이하. 알겠습니다. 그럼 이제 제일 중요한 거. 얼마까지 대출 받을 수 있는 건가요? 최대 금액은 1억 5천만 원까지 가능합니다. 오, 이것도 만 25세 미만 단독세대주는 조금 낮아서 최대 1억 2천만 원이고요. 네? 근데 여기서 진짜 중요한 건 이게 빌릴 수 있는 최대 금액이라는 거지 실제로 받는 돈은 내가 내야 할 임차보증금의 80% 이내에서만 나온다는 거예요. 아, 100%다 나오는 게 아니군요. 네, 그렇죠. 예를 들어 보증금이 딱 1억 5천만 원짜리 집을 구했다면 80%인 1억 2천만 원까지 대출이 나오는 거죠. 전액 대출은 아니라는 점 꼭 기억하셔야 해요. 그리고 참고로 2025년 6월 27일 이전에 계약하셨다면 한도 기준이 지금이랑 조금 다를 수 있으니 그것도 확인해 보시고요. 네, 보증금의 80% 이내, 최대 1억 5천 또는 1억 2천. 자, 그럼 이제 가장 민감한 부분이죠. 금리는 어느 정도 수준인가요? 이게 소득 수준에 따라 다른데요. 연 2.2%에서 3.3% 사이입니다. 변동금리가 적용되고요. 2.2에서 3.3이요. 요즘 금리 생각하면 이것도 상당히 괜찮은데요. 그렇죠. 상당히 매력적인 수준인데 여기서 더 낮아질 수도 있어요. 아, 진짜요? 그게 바로 우대금리라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이게 정말 핵심인데요. 예를 들어서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 계층,
한부모 가구 같은 경우에는 1.0%피 금리 우대가 있고요. 와, 1% 피나요? 네. 그리고 자녀가 셋 이상인 다자녀 가구는 0.7%피. 이런 식으로 조건에 따라서 추가 할인이 들어갑니다. 부동산 전자계획을 체결하거나 중소기업에 다니는 청년이다. 이런 경우에도 추가 우대가 가능하고요. 그럼 이것저것 다 해당되면 금리가 엄청 내려가겠네요. 네. 이런 조건들을 잘 챙기면 최종 금리가 최저 연 1.0%까지도 내려갈 수 있어요. 1.0%요? 와, 이건 거의 거저나 다름없는데요. 정말 파격적이죠. 다만 주의할 점은 중복 적용이 안 되는 항목들도 있으니까 본인에게 해당되는 걸 잘 확인하고 가장 유리한 걸 적용받아야 합니다. 알겠습니다. 꼭 확인해 봐야겠네요. 대출 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한번 빌리면 얼마나 쓸 수 있죠? 기본 계약 기간은 2년입니다. 2년. 네. 그리고 이후에 4번까지 연장이 가능해서 최장 10년까지 이용할 수 있어요. 10년까지요? 꽤 기네요. 네. 그리고 만약에 연장할 때 미성년 자녀가 있다면 자녀 한 명당 2년씩 추가 연장이 돼요. 그래서 이론상으로는 최장 20년까지도 가능합니다. 와, 자녀가 있으면 더 길게 쓸 수 있군요. 네. 갚는 방식은 만기에 한 번에 갚는 방법도 있고 아니면 원금 일부를 나눠 갚는 혼합 방식 중에서 고를 수 있고요. 중간에 여유 자금이 생겨서 미리 갚아도 중도 상환 수수료는 없습니다. 오, 수수료 없는 거 좋네요. 신청 시기도 중요하다고 들었어요. 아무 때나 할 수 있는 게 아니라면서요? 네, 맞아요. 이거 정말 중요해요. 임대차 계약서에 적힌 잔금 치르는 날 있죠. 그리고 주민등록등본상 전입하는 날. 이 둘 중에서 더 빠른 날로부터 3개월 안에 신청해야 합니다. 3개월 이내. 네. 갱신 계약도 마찬가지예요. 갱신일로부터 3개월 내에 해야 하고요. 이 시기를 놓치면 아예 신청 자체가 안 되니까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기한 엄수. 그럼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뭐 서류 들고 은행에 직접 가야 하나요? 방법은 두 가지인데요. 기금 이근든이라는 웹사이트나 앱이 있어요. 이걸로 미리 비대면 신청을 하고 나중에 서류 확인 같은 걸 위해 은행에 방문하는 방법이 있고요. 아, 온라인으로 먼저 하는 거군요. 네. 아니면 그냥 처음부터 은행에 직접 방문해서 신청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취급은행은 우리국민, 신한, 농협, 하나, 대구 부산은행 등이고요. 그렇군요. 서류 같은 건 좀 복잡하겠죠. 아무래도 대출이니까 필요한 서류가 꽤 되죠. 미리 확인하고 준비하시는 게 좋고요. 그리고 대출 받을 때는 보증이 필요해요. 보통 한국주택금융공사, HF라고 하죠. 아니면 주택도시보증공사, HUG의 보증을 이용하게 됩니다. 보증이요. 그건 왜 필요한 거죠? 은행 입장에서는 혹시 모를 위험을 줄이기 위한 공적인 보증이라 필요한 건데요. 신청자 입장에서는 약간의 보증료가 발생할 수 있고 또 이 보증 상품마다 조건이 조금씩 다르거든요. 이것도 비교해 보시는 게 좋습니다. 아, 보증 종류도 따져봐야 하는군요. 알겠습니다. 네, 오늘 청년 전용 버팀목 전세자금에 대해서 정말 알차게 알아봤네요. 조건만 잘 맞는다면 진짜 낮은 금리로 주거 부담을 크게 덜 수 있는 정말 좋은 기회인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정말 좋은 제도죠. 하지만 오늘 저희가 말씀드린 건 기본적인 내용이고요. 개인의 세부적인 상황에 따라서 적용 여부나 유불리가 달라질 수 있거든요. 네, 그럴 수 있겠네요. 그러니까 관심이 있으시다면 꼭 취급은행이나 주택도시보증공사 콜센터 통해서 본인에게 맞는 정확한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이 필수입니다. 이게 제일 중요해요. 네, 전문가 상담은 필수. 네. 그리고 여기서 한 걸음만 더 나아가서요. 이 대출을 받는 것이 나의 장기적인 재정 계획이나 내 집 마련 로드맵 안에서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단순히 금리가 낮다고 덜컥 받기보다는 앞으로 어떻게 갚아나갈지 그런 구체적인 계획까지 한번 고민해보는 시간을 가져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